이번 영상에서는 치아 미백의 가격, 비용, 과정 및 부작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펴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다른 유튜브 영상처럼 진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저는 모닥의 대표이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미백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치아 미백이란 변색된 치아를 원래 치아 색조로 복원하거나 치아의 자연적인 색조를 하얗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의 치아 색조를 복원하는 방법은 차, 커피, 저포도주 및 담배와 같은 착색제로 인한 표면 얼룩을 단순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아를 청결하게 하거나 여러가지 구강 위생 방법으로 집에서도 쉽게 관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치석도 치아의 변색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치석 제거는 병원에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자연적인 색조보다 더 하얗게 하는 방법은 치아 미백 시술입니다. 치과에 방문하여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쉽게 가정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아의 겉표면인 투명한 범랑질과 그 안쪽의 불투명한 상아질의 비율로 치아의 색상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빨이 좀 더 하얗습니다. 같은 원리로 치아가 큰 어금니나 송곳니는 앞니보다 더 어두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치아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치아 색상이 더 어두워집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새하얀 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아름답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치아 미백을 받지 않고 치아가 새하얀 사람은 없습니다. 치아는 새하얀 흰색이 아닌 미색, 뼈색, 자연스러운 색상이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아 변색의 원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치아 변색의 원인에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는데 먼저 외부적 요인에 대해 살펴볼까요? 치아 주변의 플라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발색 박테리아에 의해 이 플라크가 변색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플라크는 결국 석회화되어 치아에 딱딱한 퇴적물을 형성하는 치석이 됩니다. 치석의 색깔은 다양하며 회색, 황색, 흑색 또는 갈색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담배로 인해서도 치아가 변색됩니다. 타르는 치아에 황갈색의 검은색 얼룩을 형성합니다. 또 황색 적색 색소인 카르티노이드, 젠토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이나 스포츠 음료, 콜라, 커피, 차, 저포도주와 같은 착색된 액체를 먹으면 치아를 변색시킬 수 있습니다. 금속 화합물을 투약하거나 치아에 노출돼도 치아를 변색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적 요인을 살펴볼까요? 먼저 충치로도 치아가 변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외상으로 인해 치아의 신경이 괴사하거나 내부 흡수로 치아가 변색될 수 있습니다. 치아 형성기에 과도한 약물 복용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불소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치아의 변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랑질 형성 부전증, 상아질 형성 부전증 등의 유전적인 요인으로 범랑질과 상아질 형성에 문제가 생겨 치아가 변색됩니다. 마지막으로 테트라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등의 항생제를 수년 동안 섭취하고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치아가 변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치아색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치아 변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치아 미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아 미백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은 치아 미백을 할 수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미백제나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민감한 치아, 잇몸을 가진 사람은 치아 미백 시술을 하게 되면 치아와 잇몸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민감한 치아를 가지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균열, 노출된 상아질, 범랑질, 발달에 문제가 있는 사람, 치아 후식증을 가진 사람, 치관 수복물이 불량한 상태인 경우, 충치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충치치료나 잇몸 치료를 진행한 후에 치아 미백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16세 이하 어린이는 치아 미백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치아 미백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치아 미백 방법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의 산화작용을 이용해 치아의 색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백 제품의 과산화요소 농도는 10%에서 40% 정도 되고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이에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어떤 치아 미백 방법을 받느냐에 따라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치관 내 미백술을 할 경우 치아의 안쪽까지 작용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30%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며
치관의 미백술 같이 치아의 외부만 작용이 일어나야 하는 경우는 10% 정도의 과산화 요소를 사용합니다. 셀프로 하는 치아 미백 제품이나 미백 치약에는 아주 적은 양의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치아 미백을 하기 전에 치아 색본을 이용해 치아의 색을 평가하여 기록하고 전후를 비교할 수 있고 자신의 치아 색상보다 2단계에서 7단계까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 미백은 크게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과 개인이 집에서 하는 자가 미백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 미백부터 살펴볼까요? 전문가 미백은 치과 의사가 농도가 높은 미백 젤을 사용할 수 있고 특수화된 빛 또는 레이저로 젤을 활성화시켜 미백을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미백은 자가 미백보다 빠른 시간에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미백의 시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안의 치석, 치태, 음식물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치면에 부착된 착색물을 제거하여 치아 표면이 최대한 깨끗해지게 치면 세마를 합니다. 세 번째, 미백 전의 색상을 평가하고 사진 촬영 및 기록해둡니다. 네 번째, 광중압형 레진이 오팔댐이나 러버댐으로 미백할 치아들을 격리시킵니다. 다섯 번째, 과산화수소가 분말과 액체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혼합해 겔 형태로 만들어 1에서 2mm 두께로 치면에 도포합니다. 여섯 번째, 치아에 열을 가하거나 치아당 20에서 30초씩 광조사하고 치면에 7에서 9분간 도포해 화학적 산화를 유도합니다. 광중압은 3에서 4분간만 행하여야 하며 산화가 완료되면 청록색 겔이 흰색으로 변합니다. 환자의 과민증이나 변색 정도 및 유형에 따라 한 차례 4원당 6회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흡인기를 이용해 미백젤을 제거한 다음 철저히 세척합니다. 여덟 번째, 탐침이나 다른 기구를 이용해 4번 단계에서 썼던 오팔댐을 틀어냅니다. 아홉 번째, 시술 후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포타슘 나이트레이트 겔이나 불소겔을 트레이에 담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미백을 겸하는 경우에는 본을 떠서 미백 장치를 제작합니다. 치아 외부에서 치아를 밝게 하는 미백과는 달리 혈액 및 다른 체액으로 인한 치아 구조의 내부 오염으로 인해 변색되는 경우나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치아 구조로 인한 변색에는 치관 내 미백술을 해야 합니다. 치관 내 미백술은 근건 치료를 한 후 치관 내부에서 치아를 미백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전문가 미백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 본인이 집에서 수술할 수 있는 자가 미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미백 방법은 치과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시행하는 미백술입니다. 치과에서 환자의 치아를 맞는 개인용 트레이를 제작해주면 환자가 직접 트레이에 미백젤을 담아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시중에 파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직접 사서 치아 미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미백 치약은 치아 미백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치약입니다. 대부분 미백제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수보다 농도가 낮습니다. 미백 치약과 비슷하게 미백 구강 청결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과산화수소 같은 미백제보다 치아의 얼룩을 제거하는 마모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장기간의 미백 치약 사용은 치아에 자극을 주고 범랑질층을 얇게 만들어 치아색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방전 없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백 제품들입니다.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 있는 부착형 미백제는 치아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미백겔은 치아 표면에 직접 발라 사용합니다. 치아 미백기는 병원에서 하는 것과 유사하게 치아에 미백겔을 바른 후 빗을 쐬는 방식입니다. 치아 미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처방전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셀프 치아 미백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치아 미백을 하기 전에는 건강한 구강 상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충치는 있는지, 잇몸 상태는 어떤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치아 미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의사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치아 상태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행할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치아 상태에 맞춰서 미백 용액을 조절하는데 이러한 도움 없이 미백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잇몸에 자극이 있는지 쓰는 양은 적절한지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아 미백겔이 골고루 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에서 치아 미백을 받는 경우보다 가격은 싸고 간편하지만 시간이 몇 배로 많이 들고 효과도 적습니다.
싸고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중에 파는 치아 미백제를 무심코 썼다가 구강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아 미백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자신의 구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사항 등을 확실히 살펴본 다음에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로 치아 미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미백은 그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치료 이후 몇 개월에서 몇 년 사이에 얼룩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치아 미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보호하거나 처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먹자마자 입을 헹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양치질이나 치실 사용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표면 얼룩을 피하기 위해 주 1에서 2회 미백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빨대를 이용해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치료 부위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치아 미백의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백제의 낮은 상성도는 치아 과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아 과민증의 정도는 차갑거나 뜨겁고 단 음식을 먹을 때 자극을 느끼는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 미백을 받은 67에서 78%의 환자들이 치아 과민증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아 미백을 받은 후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치아 미백을 받은 후 4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지만 사람에 따라 40일까지도 지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감성 완화에는 불소도포나 과민성 억제 치약을 사용하여 양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 미백제의 과산화수소 때문에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자극적이며 독성이 있습니다. 10% 이상의 농도인 과산화수소는 점막이나 피부에 타는 듯한 느낌의 부식과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막의 자극은 보통 치아 미백제가 원인이라기보다 치아 트레이의 피팅이 잘못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치아의 색상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아 미백 후 색상이 고르지 않게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이 더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고른 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아의 표면을 얼룩지게 하는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색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치아 미백 치료를 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의 변색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미백 치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또 과미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미백은 주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미백 효과를 내야 할 때 나타나는데 과하게 치아 미백을 하게 되면 치아가 반투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범랑질, 상아질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치아 미백은 범랑질에 매우 자극적입니다. 부식으로 인해 치아 미백 이후 치아 착색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고 과산화수소는 상아질에도 영향을 주어 상아질의 경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치아 수복물, 예를 들면 레진, 도제, 글래스 아이오노머, 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말감은 과산화수소 용액에 노출되면 1에서 2일 동안 수음 방출이 증가합니다. 복합 레진은 치아와 레진 사이의 접착력이 감소합니다. 글래스 아이오노머나 다른 수복물들은 그 용해성이 증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치아 미백 남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치아 미백을 하고 나서 딱히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느끼고 치아의 색에 익숙해지다 보면 더욱더 하얀 이를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치아 미백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백 치료 전에 치과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목표 색상을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치아 미백의 민간요법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치아 미백에 관한 인기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민간요법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방법들은 효과가 있고 치아에는 안전한 걸까요? 먼저 베이킹소다로 치아를 닦으면 이가 하얘진다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 제거에서 청소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물질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연마작용으로 표면 얼룩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범랑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겉표면에 생긴 얼룩은 제거할 수 있지만 깊고 오래된 얼룩은 없앨 수 없습니다. 또 레몬으로 치아를 문지르면 치아가 하얘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레몬을 사용하면 높은 산 함량으로 인해 치아가 부식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딸기나 상추를 이용한 민간요법들도 치아 미백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적절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치아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미백의 가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치과 11곳을 조사해본 결과 전문가 미백의 최소 가격은 45만원, 최대 가격은 66만원, 평균 가격은 46만 7,700원이었습니다. 전문가 미백은 가격의 차이가 치과별로 상당히 큰데
이는 치과가 취급하는 치아 미백제가 다르고 횟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꼭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노릇하고 사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커피 혹은 담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를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모닥 사이트에는 서울의 치아 미백 후기들이 있습니다. 치아 미백을 하실 치과를 골라보세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모닥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모닥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치과에 가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은 치료의 효과, 장점, 단점, 주의사항, 부작용 및 가격 정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유용한 치과 정보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모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